안녕하십니까. 예, 주식회사 넥서의 정태용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매번 이 고객사들을 이 대면으로 만나 뵙다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참 첫 방송이지만 많은 분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세미나는 제조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제조기업이 어떻게 기업의 혁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그 추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번 그 경청해 주시고 사업 운영이나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그 스마트 공장 연구 포럼에서 주최를 하고요.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 대구 테크노파크 제조혁신 지원센터, 대경 ICT 산업협회에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혹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3월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혁신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4월에는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통해서 제조기업이 어떻게 혁신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시 10분부터 그 산단 대개조 그 지원, 대구에 지금 가장 큰 핵심 이슈로 그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단 대개조 지원에 있어서 ICT의 어떤 역할과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에 그 임정택 실장님을 모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2시 45분부터 한 5분 휴식을 취한 후에 약 30분간 디지털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제조 데이터 댐 구축에 대한 부분을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더 IMC의 전채남 대표이사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3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는 황한재 센터장님을 모시고 뭐 그동안 많은 기업들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 2021년도에 스마트 공장 지원 어떤 정책과 지원 방향 또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제조기업의 그 디지털 전환의 어떤 중요성, 모든 것이 뭐 스마트 공장이든 산단 대기업이든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데 그런 어떤 디지털 전환의 어떤 중요성과 혁신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약 한 30분 동안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그 산단 대개조에 대한 지원에서 ICT 산업의 어떤 역할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임정택 실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 융합센터의 임정택 실장입니다. 우선 그 감염병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을 위해 기꺼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넥사 정태영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발표할 내용은 우리 기업인들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긴 했지만 또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다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요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대구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지난 20년에 대규모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정받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내용들이 복잡하게 상호간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좀 이해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탄생, 산업단지의 문제점, 산단 대개조의 방향성, 사업의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역 산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3단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3산단은 아셔도 제 1, 2산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산단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 1, 2산단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1, 2산단이 조성되고 나서 산업의 발전 여건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어서 없어졌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현 자료에는 1공단 자리를 구제일모직 자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사학자들의 의견이 대단히 분분하고요. 북성로와 구제일모직을 아우르는 곳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구는 아주 훌륭하고 대표적이며 선진적인 산업단지 대개조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해 있는 삼성 캠퍼스가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벤처 및 창업보육 지원 시설과 공간, 그리고 문화시설, 복합 편의시설에 집적지로 되어 있고 특히 대구가 기존의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항상 젊은 사업가들이 볼 수 있고 주위 주민들이 일반적인 산업단지들을 대하는 것처럼 환경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오히려 뭐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반기고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산단 대결과 깨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의 모습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 내 위치한 산단은 IMF 이전까지는 경공업을 바탕으로 기계금속 등의 가공을 하는 소규모 중공업이 받쳐주는 완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부터 70년대에는 섬유 기계공업 중심으로 이제 포목 섬유 중심의 이제 산업단지가 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기계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해서 성서산단은 1에서 3차 산단까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생물 중심의 어떤 주력 산업을 저희들이 집적화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5대 신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의료, 물, 에너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산업단지의 구조변화, 노후화, 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산업단지의 역할을 두고 지금 발전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진단하기에는 현재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는 자동차 부품을 선두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융합 산업들이 아주 자생적인 생태계를 띠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역 내 산업 규모를 보면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구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명 현풍에 위치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성서 산업단지, 5차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 집적군으로 집적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가 심화된 산단일수록 도심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자체의 노후화가 주변 지역의 거주성도 위협하는 도시의 발전의 제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지적들도 지금 줄곧 있어 왔습니다. 뭐 실제로 비 오는 날 저희들이 신천대로를 타고 서대구 또는 염색단지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악취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예전부터 대구 쪽에 산단들이 조성이 되면서 대구라는 공간적 위치가 넓어져 왔기 때문에 점점 산업단지가 외곽에서 중심지로 지금 위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성서산업단지와 같은 경우는 대구의 대표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산업단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보다 대단히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분기별 가동률을 매해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언론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조업률, 가동률이 70% 이하, 뭐 실제 리얼 데이터는 50%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9년도 1분기 70% 벽이 붕괴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업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성서산단의 우리 대표적인 지역의 산단인 성서산단 업체들의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 업종인 1차 금속이나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부진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체의 폐업과 이전 등으로 비제조업의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액과 종사자 수가 매우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구 산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업체당 연간 생산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대구 산업단지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2016년 이후에 임차 비율이 61.3%로 나타나서 노후산단의 평균 29.7%보다 대단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실제로 정주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어가시는 기업들이 대단히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산단 같은 경우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안경산업이 중심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의 9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고, 사실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노화되어 있는 어떤 건축 구조물들이 대단히 많이 널려 있는 좀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는 노화된 산단입니다. 뭐 이런 뭐 현황을 보면 이제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들의 예전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에 정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정주 여건들이 대단히 나쁘다 보니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 구조군도 기계 금속 산업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들이 융합되는 새로운 신산업들을 지금 깨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 관련해서 이제 그 삼산단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피로 시설의 수요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이 휴게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젊은 층들 또 이제 지역에 정주하고 계신 분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기획 지원을 해오고 있고, 지역 산업단지 등대 성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부 공모를 통해서 2020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9천억 이상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일단은 우리 대구 지역이 선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영세한 대구의 산단, 거점 산단인 성서, 그리고 연계 산단인 제3 서대구 산단의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노후산단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정지여건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예산이 그대로 지역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구광역시 그리고 테크노파크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예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뭐 매주 회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3년간 2021년에 1,880억, 2022년에 3,760억, 마지막 해에는 3,86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런 예산들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연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적 시작은 정부의 뉴딜사업과 계열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9년에 검은 목요일, 검은 화요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실제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정책을 뉴딜이라고 명명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 정부도 그런 관점을 좀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이나 국가적인 이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전략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진흥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연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페이지에는 우리 그 정부의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8번째 란에 보시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라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단대개조의 세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그만큼 우리 산단대개조 스마트 그린 산단에 걸고 있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단대개조, 즉 이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플레이스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뭐 저희들 정책적 배경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붙이자고 하면 현 정부의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다수 이제 수용한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수요자가 우선이 되어 지원받는 형태로 그 수요에 맞춘 공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있겠지만 정부와 사업 이상으로 스마트 공장이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ICT 기업인들이 많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공장 사업은 저희들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그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비전입니다. 세계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매칭, 산단 인프라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노후화된 산단에 일자리 창출 10% 올리고 생산액을 10% 더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비전은 제조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단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거점 산단인 성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산단인 서대구 산단, 연계 산단인 제3 산단,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연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북구 일대, 경북대 그리고 엑스코를 기반으로 한 혁신 경제 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의 지역입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 뭐 저희들이 세부 사업 내용들이 아직 이제 대단히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0개 이상의 사업들이 세부 사업들이 지금 기획되고 또 정부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혁신 기반의 생산성 10% 증대, 일자리 창출 10%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조공정혁신 기업 지원, 창업 지원에 저희들이 총 25건 사업 4,3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중소기업 청정 공급 확산 사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B&R&D 사업들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2021년부터 이런 R&D 과제들이 실제로 산업단지를 통해서 풀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 창업 활성화, 창업과 이제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슈퍼 공장 리모델링, 이제 조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을 닫은 공장들을 또 이제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층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지 여건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지원 교육 연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7건의 사업 985억 원을 지금 신청해 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단형 복합문화센터 구축, 뭐 근로자들이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또 스마트 공장 특화 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권 정비, 정지요건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요.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펨스 구축 사업, 그러니까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들을 보급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제 물류와 같은 것들을 첨단화시켜주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부 사업 내용들은 뭐 제조공정 기반의 25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키워드들이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단지의 영세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최첨단화 시키는 데는 저희 지역에 있는 ICT 기업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우리 공급 기업들이 좀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ICT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조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라고 저희들 제안을 해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정지 여건을 좀 개선해서 실제로 산업단지에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산업단지로 일을 할 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뭐 이를테면 직장 어린이집이나 국립 어린이집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실제로 뭐 좀 첨단화된 주차장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는 정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국비로 한 6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스마트한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고 학교,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말로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ICT 기반 인력들을 공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진행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단이 대단히 이제 회색 공간으로 지금 되게 이미지가 메이킹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또 일과 휴식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산단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 또 휴식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서 산업단지가 대단히 일종의 3D 업종처럼 대단히 더럽고 위험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즐겁게 좀 정주하면서 일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심형 산단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ICT 기업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관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대단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9천억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산들을 다 우리 지역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 예산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구시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무부처인 산업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과기부라든가 여러 주무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산단을 혁신하는 산단의 수요자들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ICT 기업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시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계속 기업인 분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 테크노파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친절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요. 혹시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채팅으로 이렇게 주시면, 네, 저희들이, 제가 또 아는 내용은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되게 생경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냥 채팅으로 하는 걸 말씀으로 드려도 되죠? 답변에. 네. 사실은 이제 선단대교조 사업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가 되게 좀 곤란하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산단대교조는 일종의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지역 산업의 산업단지를 진흥하는 플랫폼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가 산단대교조 사업을 진행할 때 제조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40개 이상의 사업들이 대단히 산재해 있고 또 그 사업의 관리 부처 또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체계 또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 기업 일부 사업들은 제조기업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데이터 공동활용 산업군 데이터 공동활용 R&D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명칭이 이제 사업이 원체 많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제조기업들 군을 이렇게 묶습니다. 지역의 제조기업들 군을 묶으면 그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일정한 특정한 기업군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그 기업별 공장에 있는 공정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R&D 과제로 던져줍니다. R&D 과제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특정한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이 뭐 고무를 만드는 기업이 고무를 만들다가 뭐 고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고무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공통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한 10군데를 묶어가지고 동일한 R&D를 이제 주는 겁니다. 다만 그 10개의 기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수합해서 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R&D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제조기업들이 실제로 수행하실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R&D 사업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조기업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ICT 기반의 인력 양성 사업. 인력 양성과 관련 사업들도 뭐 일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괜찮나요?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들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저희들 테크노파크 황한재 센터장님도 같이 이제 와서 얘기는 하실 거지만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데 실제로 공정 현장에서 그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이제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뽑으려고 해도 그런 인력들이 잘 없고 훈련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정마다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들, 그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력들,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학교들, 또 저희들 같은 기관들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하고, 또 이 안에는 실제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에는 재직자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업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런 형태의 이제 재직자 교육도 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인력 관련된 사업들은 대단히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이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단대개조 내에서도 예상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테크노파크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는 뭐 경북대, 계명대라든가 이런 학교 또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저희들도 대구에 있는 전체 산업단지를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뭐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의 컨셉 자체를 특정 산업단지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은 성서산단, 제3산단, 서대구산단 요 세 개 지역이 이제 지원 대상이고요. 성서산단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3산단과 서대구 산단들은 연계지역으로 연계되는 산단으로 역할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 엑스코하고 북구 그리고 경북대 일대를 저희들이 연계지역으로 해서 그쪽에도 이제 일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산단이 되게 많이 산재해 있지만 일단은 세 개 산단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특별히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신가요? 5분 남으셨어요. 혹시 뭐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세계 산단에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산 반영이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뭐 일종의 진입도로를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것들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 부지를 개조해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주차장 시설들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들 이런 인프라성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질문이 뒤쪽에 이렇게 잘려서 안 보여요. 공장까지만 보이는데. 예, 보이지가 않아서. 아, 네, 산단대기조 사업이 공장을 스마트화 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뭐, 진짜 적절하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질문 올라왔어요. 아, 네네.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산단대기조 사업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기존의 산단들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산단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지만 전통 산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디지털화해서 스마트한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좀 이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 스마트 공장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디지털화되는 사업들은 실제로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디지털화 시키는데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하고 이런 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이제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조 공장들이 라인을 어떻게 바꿀 때, 뭐 센서를 달 때, 뭐 공정을 어떻게 바꿀 때 이것들이 얼마나 효율이 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인을 스톱시키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뭐 우리 ICT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가상으로 라인들을 이렇게 제조합 막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렇게 라인을 바꾸고 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난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진현 전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건데요. 대구 지역 물산업은 물산업 기업들은 이게 그죠? 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물산업이 되게 우리 지역에서 되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이제 육성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관련해서 우리 설 대표님이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제 입장에 대단히 감사한 건데요. 근데 이제 산단대기조 사업이 어떤 특정한 산업군, 뭐 물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물산업만 지원하자. 또 어떤 뭐 ICT 기업이 유망하니까 뭐 ICT 중에 AI를 지원하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물산업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의 컨셉 자체는 이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적 거점들을 빠르게 이제 디지털 전환시키고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첨단화 시키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들 중에서는 만약에 그 산업단지에 물 관련 기업들이 좀 포진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 관련 기업들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좀 어떤 형태로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중에 물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그 공간적 구조만 맞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특화성을 가지고 지원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차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원체 다양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뭐 이 사업은 되고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곤란하다는 점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가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 역할 자체가 우리 지역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니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또 철저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많이 들으신 내용이라서 대단히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 기업에게 이 혜택들이 정말 산단대교조 지역이 선정이 돼서 실제 기업들한테 그냥 저희들이 뭐 언론에 배포하고 됐다 이거 선언적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